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정치 예언 썰입니다. 저는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평론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 그리고 본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이 험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시끄러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기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오늘 하루 그리고 당분간 가장 관심을 갖게 될 오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 정보도 아니고 이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생 쥐띠입니다. 그리고 혈액형은 B형이에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얼마 전 제가 보았던 환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해 밝힌 입장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본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뭐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장안에 점을 잘 본다고 하는 이렇게 점집 투어들을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여러 주요 정치인들의 그 이름을 말해주지 않고 뭐 생년월일만 알려주던가 아니면 아예 이름도 생년월일도 알려주지 않고 신점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잘 맞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라온 것들이 많은데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들이죠. 그죠? 좀 있으면은 두 사람이 망할 거다.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거다. 탄핵당할 거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런 얘기 믿지 마시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본 환상을 여러분들과 나눈다고 하면 정말로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지만 적어도 향후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냥 같이 함모라는 배에 타서 그 배가 뻔히 함모라는 줄을 알면서도 함모라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냥 서로 남 탓을 하면서 특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니네들이 나를 못 알아주는 거다라는 식의 그러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같이 함몰하게 대해서 둘 다 죽는 형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편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국민이 택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저도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되죠? 책망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뭐 특히나 20, 30대가 2년 전에
문재인 씨를 싫어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고 나는 그러고 관심 없다. 다만 문재인이 싫어서 나의 문재인을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을 내가 그 화풀이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문재인과 같은 선상에 있는 이재명은 죽어도 싫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뭐 윤석열 후보와 그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건 나는 관심 없어. 무조건 이재명만 안 되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심정으로 20, 3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표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거고 윤석열 후보는 너네들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검찰에서 검사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잠자고 있는 나를 너네들이 깨워서 너네들이 나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너네들 말 듣고 나온 거고 너네들이 나를 지지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건데 너네들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은 당연히 국민들이 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고려로 넘어가서 고려 중후반부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그죠?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진짜 명분이 없습니다. 그죠? 정말로 강한 그런 나라, 화평한 나라가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망조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와중에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무신정권이 들어섰죠. 왕은 허수아비고 그런데 그걸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왜냐? 당시 고려 백성들이 그 무신정권을 저는 인정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나 무신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거랑 지금 같은 처지라고 생각해요. 현재 대한민국의 처지가 국민들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국민들한테도 있는 거고 국민들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그리고 국민도 모두 한 배에 타서 지금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근데 그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침몰하는 배에서 살 수 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무서워서 그 누구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래 같이 죽자 지금 이런 형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온 나라 온 국민들이 다 시커먼 옷을 입고 얼굴은 정말로 그 험악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슬픈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국민들이 건물로부터 다 뛰어내려서 죽어가요. 죽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땅은 꺼지고 있고 이게 제가 본 환상이에요. 이건 앞으로 그러니까 전에 2년도 그렇고 앞으로 3년 동안의 대한민국에 일어날 일에 관한 환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3년에 향후 대한민국 사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전국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60년 12월 18일생 GT라고 했습니다. 혈액형이 B형이에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 3명의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4명의 대통령이 모두 B형이었습니다. 이해돼요? 그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그 현대 사장이었던 그 사람, 응?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그 다음에 윤석열 다 B형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씨도 B형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라가 평안하던 적이 있었어요?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시끄러웠어요. 왜냐? 이건 B형들의 전형적인 성격이에요. 성격은 그 사람의 삶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자리에 만약에 올라갔다, 국가를 경영하거나 국가를 경영하거나 회사를 경영한다고 했을 때 B형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스타일은 고집불통입니다. 자기 말만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선생질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은 다 옳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결코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다 지적질해요. 그리고 뭐가 잘못되면 내 책임, 내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이게 B형들의 스타일이에요. 고집도 세고, 소위 말해서 꼴통 기질이 강합니다. B형들이. 4차원이에요. 좀 좋게 말하면 4차원이지 정말로 고집 세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치 아파요. 자기는 편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의 사장이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왜냐?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면 직원들을 엄청 쪼아댑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그 모든 이득은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B형의 지도자를 선택을 한 거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을 한 것이고,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없단 말이죠. 수많은 시체들이 쌓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못 살겠다고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체가 온 도로에 한가득이에요. 그리고 땅은 꺼지고 있단 말이에요. 망조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근데 이거를 반드시 겪어야 되겠죠. 이거를 겪어야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니까. 특히 지금의 가장 이기적인 2년 전에 그러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로 자기 자신의 화풀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20, 30대가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비단 국민들만의 비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도 크나큰 비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앞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대통령 쥐띠이기는 한데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응? 이 사람 고집을 꺾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온순한 것 같은데 바보 멍청이인 것 같은데 뒤에 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고집도 세고. 그래서 결코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오늘도 딱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신은 잘못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국민들이 뭔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기강이 문란해져서,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이해를 못하는 국민들 설득하고, 그리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공무원들 군기 잡아라. 결국은 이 메시지였거든요. 절대 안 내려오십니다. 안 내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인데 민주당과, 그러니까 개혁신당 빼고요,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야권 세력이 탄핵을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또 지나갈 거예요. 분명히. 그게 어디서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그 징조가 그 최상병 사건하고 관련된 특검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달 안에 통과가 돼야 그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 그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통신 기록을 열람을 할 수 있어요. 통신 기록을 뭐라고 해요 그거? 하여튼 그 검열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 달이 지나면 시간이 촉박해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검 법안을 올려서 1차로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그게 청와대 넘어가면, 청와대에서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바로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예요. 거부권은 행사할 테지만, 근데 바로 거부권 행사 안 해요. 뭐를 잴 거냐면 시간을 잴 겁니다. 시간을 질질 끌다가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예요. 왜냐? 그래서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그 투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재가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단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통신 기록을 전혀 압수수색할 수 없고 열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특검은 진행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던가, 아니면 그냥 이번에도 단칼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1차에서 통과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게 2차에 다시 넘어와서 2차에서 가결되는 데에도 많은 진통이나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21대에서는 통과하지 못하는, 그리고 22대로 넘어가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민주당과 야권 세력들이 하는 짓거리가 여전히 답답한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윤석열이 싫어, 이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명백하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도리나 가치 판단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는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한번 잘못을 따져보자고 하는 거지, 무조건 미워서 이유도 없이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나 국민의힘은 그거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죠? 어찌됐건 민주당은 지난 4년 동안 했던 짓거리 그대로 할 것이 분명해요. 최상병, 이렇게 해서 최상병 특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국민들만 열받게 되는 것이고, 열받다가 보면 그냥 그걸로 끝나겠죠. 왜냐, 지난 2년 동안도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액션 안 취했어요. 예전처럼 4년 전처럼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하지도 마세요. 이미 이건 망조로 들어갔고 한번 반드시 망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국민들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최상병 특검이 어영부영 넘어가면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그것도 아마 어영부영 넘어가게 될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렇게 3년 세월 그냥 갈 겁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거는 정말로 상상하기 싫은 얘기인데, 실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레파토리인데,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내세워서 만약에 종신형 비슷한 그런 개헌이라도 해서 만약에 한동안 권력을 계속 잡게 된다. 저는 구테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구테타라기보다 계엄령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계엄령 선포도 가능하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그냥 팔자로 받아들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택한 거니까 누구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과 야권에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제가 봐서는 꽝새 울었습니다. 지금 하는 짓거리들도 그렇고, 뭐 5월 2일 날 뭐를 한다는 둥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은 당 대표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압도적으로 밀어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얌전한 척 교양인 척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살려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살고 국민의힘도 살고 국민 전체가, 나라 전체가 살려면 밀어붙여서 끝장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꽁새 울었어요. 지금 지난주에 선거가 끝났고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금. 근데 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뭐 최상병 특검 받아들이라고 뭐 기자회견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5월 1일 날 상정하겠다. 뭐 어쩌라고? 꽁새 오르단 말이죠. 이걸 바꾸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선동질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압박을 해서 국회의장을 압박을 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하든 행사하지 않든 그건 나중 판단인 거고, 일단은 지금 당장이라도 최상병 특검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여러분들이 압박을 가하시면서, 그리고 촛불을 드세요. 촛불을. 그거 말고는 지금은 앞으로 3년 동안 일어나게 될 미래를
바꿀 방법이 없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생방송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주요 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사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정치 예언 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